대통령은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가 낸 사의를 60일 만에 반려하고 유임시키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올 1분기 구인 및 채용 인원이 1년 전보다 각각 20% 안팎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인력 수급 상황이 비교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여름 전력난이 적을 것으로 보고 대형 건물과 공공기관에 대해 강제 절전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면서 1990선을 단번에 회복했습니다. 증권부 구경호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분위기 좀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67% 오른 1995.0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1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지만 2분기 성장률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며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미국 경제가 1분기를 저점으로 반등하고 있다는 기대감이 큰데다 월말을 맞아 윈도우 드레싱 물량이 유입되면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국인이 783억 원, 기관이 1208억 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1781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비금속 광물과 건설업, 철강금속 등이 상승했고 전기가스업과 의료정밀 등은 크게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 유보 소식에 6.68% 내렸고 SK하이닉스 역시 2.11% 하락했습니다. 네이버가 3.28%로 큰 폭으로 올랐고 포스코와 기아차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0.53% 오른 530.0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어제보다 4.8원 내린 1016.2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노무라증권이 하반기에는 우리 증시에서 이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대표적인 우리 한국 기업들인데 이 국내 증시 빅4를 사지 말라 이런 부정적인 조언을 했다고요? 네, 노무라증권은 하반기에는 빅4 주식을 피하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빅4는 코스피 전체 순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를 의미합니다. 노무라증권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 빅4 주식이 실적 대비 주가 수준 면에서 매력적이지만 성장 가능성은 이들 외에 다른 종목들이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빅4가 아닌 다른 종목에 투자하는 역발상 투자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제임스 김 노무라증권 연구원은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과 국내 자동차 업체의 세계 시장 진출이 서서히 둔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설명하며 삼성전자의 경우 실적 추정치가 더욱 하향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상용방은 생산 설비 확장이 제한적인 탓에 의미 있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노무라증권은 빅4를 포함한 올해 코스피 상장사의 전체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13% 늘어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빅4를 제외할 경우 전체 상장사의 순이익 증가율은 45.3%에 달할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구경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가 낸 사의를 60일 만에 반려하고 유임시키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사의 표명을 했던 총리가 유임 조치되기는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한 브리핑에서 정홍원 총리의 사의를 반려하고 총리로서 사명감을 갖고 계속 헌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정 총리의 유임을 결정한 것은 안대희, 문창극 등 총리 후보자의 잇단 낙마 이후 현실화한 인선난에 따른 고육책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또 총리 후보자 연쇄 낙마로 불거진 청와대 인사검증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인사검증 관리를 총괄할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인사수석 아래 인사비서관과 인사혁신비서관을 둬 철저한 사전 검증과 유능한 인재 발굴을 상소로 하기로 했습니다. 올 1분기 구인 및 채용 인원이 1년 전보다 각각 20% 안팎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인력 수급 상황이 비교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표본 사업체 3,200여 곳을 대상으로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한 결과
올 1분기 구인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9% 증가한 77만 9천 명, 채용 인원은 23.8% 늘어난 68만 9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직종별 구인 수요는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 관련직과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에서 가장 많았고 산업별로는 교육서비스업과 제조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 가운데 40% 이상을 차지하는 60세 이상 노인을 위해 2015년부터 노인 보호구역을 매년 20곳 이상 추가로 지정하고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 면허 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을 매년 50곳 이상 새로 지정하고 녹색어머니회의 안전지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사고 다발 지역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회전 교차로를 늘려 제한 속도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예년과 달리 올여름에는 전력난이 적을 것으로 보고 대형 건물과 공공기관에 대해 강제 절전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에는 무더위와 원자력 발전소 3기의 가동이 중단돼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했지만 올해는 이들 원전의 재가동과 신규 발전소 준공으로 에너지 공급 여력이 커졌고 8월 평균 기온도 25.1도로 작년보다 2.2도 낮아 냉방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월 전력 사용량 15%와 피크 시간대 20% 감축 의무도 없어집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 여름철에는 적정 냉방 온도의 준수를 권장하는 자율적인 에너지 절약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자동결제상품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상된 금액을 결제한 멜론 등 4개의 음원사이트 운영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멜론과 소리바다, 벅스, 엠넷 등 4개 음원사이트는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음원 상품의 가격을 24에서 100% 인상하면서 기존 가입자가 인상된 가격을 확인하고 결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지하지 않은 채 자동 결제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할 때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의 내용, 가격 등을 표시한 대금 결제창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네, 미국의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이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가 이 조종사의 운항 과실에서 비롯됐다라는 이런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회부 김경미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당국의 이 조사 결과 내용부터 먼저 알고 싶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위원회 발표 내용 말씀드리기에 앞서 사고에 대해 간략히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7월 6일 보잉 777-200ER 기종인 아시아나 여객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항공에 착륙하던 도중 활주로와 방파제의 충돌에 크게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객 291명 중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후 사고 원인이 기체의 결함이냐 조종사의 과실이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국가안전교통위원회는 즉각 사고 원인 분석에 착수했고 약 1년에 걸친 조사 끝에 이번 결론을 내놓은 것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24일 워싱턴 DC 본부에서 열린 위원회에서 크리스토퍼 하트 위원장 대행은 사고가 발생한 기본적인 원인으로 조종사의 과실을 지적했습니다. 항공기 하강 과정에서 있었던 조종사의 과실과 속도에 대한 승무원들의 적절한 관찰 부족, 회항 판단에 대한 지연이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자동 엔진 출력 조정 장치인 오토스로틀 등의 복잡성과 그에 비해 미흡했던 운영 매뉴얼도 사고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하트 위원장 대행은 사고기 조종사들은 훌륭한 기록을 가진 노련한 승무원들이었지만 항공기의 자동화 장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며 자동화 장치가 작동되는 환경을 개선하도록 보잉사에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사고의 1차적인 원인이 아시아나항공 직원인 조종사의 과실이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다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피해에 대한 책임이 상당 부분 전가가 된다는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소 엇갈리는 듯합니다.
일단 하트 위원장 대행이 기본적으로는 조종사 책임, 조종사는 언제나 항공기를 완전히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가 전적으로 아시아나 조종사의 잘못이고 앞으로의 손해배상 또한 모두 아시아나가 해야 한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판단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항공사고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는 그 위원회의 발표가 사실상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와 운항사인 아시아나 모두에 있다는 점을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 변호사는 하트 위원장 대행이 조종사의 과실을 우선적으로 거론하면서도 probable cause, 즉 상당한 근거라는 용어를 썼지 main reason, 즉 주된 이유라는 단어는 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보잉사의 오토스로틀 등의 복잡성과 작동훈련 매뉴얼을 개선하도록 시정 권고한 점 등을 볼 때 보잉사 역시 손해배상의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보잉사와 아시아나 이 두 회사의 공동 책임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의미로 보여지는데, 자, 그렇다면 합의금 등 이 손해배상액 역시 양사가 함께 나눠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과거 항공사고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사고의 원인이 항공사 또는 제작사 한쪽만의 과실로 판명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들 역시 아시아나 또는 보잉사 한쪽에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결론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발표 내용도 사실상 양측 모두의 잘못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문제는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냐는 쪽으로 넘어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사 모두가 자신들의 과실을 줄이고 상대의 잘못을 부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텐데요. 이제 과실 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아무래도 조종사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아시아나 쪽이 좀 더 큰 부담을 지지 않겠냐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긴 합니다. 게다가 보잉사는 이번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사고 요인이 자동 비행 장치의 결함에 포함됐다는 위원회의 발표를 정중하게 반대한다며 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예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과실 비율에 대한 부분은 향후 양사 간 법정 소송 등을 통해 따져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소송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배상 금액 한 어느 정도로 업계에서는 예상을 합니까? 네, 청액으로는 최소 2천억 원 규모는 될 거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291명의 승객들이 1인당 최소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규모의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지금 현재 피해 소송 대부분은 미국 법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법원은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나 배상금이 국내에 비해 훨씬 높은 경향을 보이고요.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들은 과거 판례들을 볼 때 이번 사고 피해로 100만 달러 이하의 보상을 받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2006년 49명이 사망한 델타에어 항공사고 피해자들은 합의를 통해 인당 평균 500만 달러 이상을 보상받았고 1999년 아메리칸 항공사고로 무릎을 다친 여성도 소송을 통해 2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제기된 개별 소송들의 청구액에서도 소송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아시아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한 여성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따라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의 김경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G전자가 첫 스마트워치 LG G워치를 공개하고 세계 스마트워치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LG G워치는 구글의 웨어러블 기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웨어를 적용한 첫 스마트워치로 안드로이드 4.3 이상의 운영체제를 탑재한 모든 스마트폰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1.2GHz 퀄컴 스냅드래곤 400 프로세서를 탑재해 웨어러블 기기에 최적화된 안정성을 갖췄으며 1.65인치 IPS LCD 스크린은 선명한 화면과 넓은 시야각을 제공하는 것이 강점입니다. LG G워치의 국내 출시 가격은 26만 9천 원으로 미국과 독일, 한국 등 12개 국가에서는 예약 판매에 들어갔으며 정식 판매는 7월부터 시작됩니다. 색상은 블랙 티탄, 화이트 골드 두 가지로 출시됐습니다. 삼성전자의 태블릿 PC 갤럭시 탭 S에 대해 미국 유럽 언론들이 잇따라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갤럭시 탭 S 사용기 기사를 통해 드디어 아이패드에 대적할 만하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7월부터 정식 판매될 갤럭시 탭 S의 기능에 대해서는 높은 해상도, 밝은 슈퍼 아몰레드 화면, 날렵한 디자인, 지문 인식 센서, 화면 분할 기능 등을 장점으로 지목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또 갤럭시 탭 S를 최고의 미국의 영화 및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용 태블릿 PC라고 규정하고 동영상을 10시간에서 11시간 연속으로 재생할 수 있는 배터리를 갖추고 있고 화질도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소셜커머스 위메프가 한국표준협회 인증 2014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소셜커머스 부문 1위에 선정됐습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5대 광역도시 거주자 중 소셜커머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된 서비스 품질 지수 조사에서 위메프는 본원 서비스, 부가 서비스, 신뢰성, 친절성 등 7가지 부문의 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위메프 측은 소비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이 이번 1위 수상의 배경으로 보인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이 27일부터 시작하는 여름 정기 세일에 앞서 구매 금액의 1,000배, 최대 10억 원까지 주기로 했던 경품을 구매 금액과 관계없이 10억 원 보장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의 보장 금액 10억 원은 국내 경품액 사상 최고 액수로 구매 금액과 관계없이 1등 당첨자 1명에게는 10억 원을, 2등 당첨자 2명은 1억 원씩, 3등 5명은 1,000만 원씩, 4등 당첨자 100명에게는 100만 원씩을 지급하게 됩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자칫하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총 13억 5천만 원 규모의 경품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정희진입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의 기온이 29도, 대구 32도로 오늘과 비슷해 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부와 남부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는데요. 다만 서울, 경기, 강원 지방은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가끔 빗방울이 떨어질 때가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 오늘 밤부터 비가 시작돼 종일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강원 산간 및 경북 북동 산간 일부 지역에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 소나기는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서울, 경기, 강원 지방은 밤부터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춘천과 대전이 30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역시 구름 많겠고 제주도에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종일 가끔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 31도, 대구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도 가끔 구름 많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강릉 26도, 울진과 속초가 25도를 보여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에 전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수요일에는 북상하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비가 올 전망입니다. 그 밖의 날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내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우리나라의 대표팀과 벨기에의 경기가 치러지죠. 내일 상파울루는 옅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27도로 덥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